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뿐만 아니라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서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4.07%를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작년 8월 마지막 주 4.02%도 웃도는 그런 수치인데요. 코스피 상승률이 지난주에 1.43%였는데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이렇게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리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방향성은 정해진 가운데 최근 SK 리츠 회사채 편입,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의 글로벌 지수 편입, 그리고 신규 리츠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 등이 상장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처럼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까지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츠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들이 되고 발표됐는데 다만 좀 엇갈리는 이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가 8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8일에 발표한 2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면 2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27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이제 월스트리트 전에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 8천 명보다는 상당히 이제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고용이 여전히 강세라는 어떤 점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고요. 반면에 이제 1월달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 이 수치가 수정이 됐는데 기존의 어떤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35만 3천 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수정이 되면서 22만 9천 명으로 약 12만 4천 명이라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 추이를 볼 수 있고요. 2022년도 초 이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9%로 나왔는데요. 이 월가 예상치와 전월치인 3.7%를 모두 이제 웃도는 수치입니다. 2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달에 기록했던 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처럼 2월 달에 비농업 부문 고용은 크게 늘었지만 1월 달은 또 크게 수정이 됐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도는 등 여러 지표가 엇갈리면서 시장은 다소 이렇게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나왔던 이제 또 미국 6일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를 하죠.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또 1월 구인 건수가 890만 건으로 전원과 동일하고 또 월스트리트 전에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졸트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2022년 3월에 1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앞서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렇게 좀 엇갈리는 지표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고용 지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도 이제 월가에서도 이 연준이 금리를 완만하게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매파적 성향이 강한 이제 제임스 블러드 전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이 9%로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일이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연방의 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또 주목했던 단어는 이제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이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이 실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좀 높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일단 오는 그 3월 이제 FOMC를 앞두고 12일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지난 1월달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6월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 적이 있는데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2월달 CPI 지수도 상당히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결과에 따르면 2월 전망치에 따르면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달에 0.3%를 웃도는 수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3.1% 상승해서 전달과 같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계절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하면 2월달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0.3% 올라서 지난달에 이제 0.4%에 비해 둔화되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7% 상승에 그쳐서 지난달에 이제 수치 3.9%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리츠 소식입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상당히 이렇게 이제 리츠 시장의 강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이제 하락한 리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리츠 코크랩을 제외하고는 19개 리츠가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9.2%나 올랐는데요. 가장 크게 올랐고, 또 SK 리츠가 7.46%, NH 오런 리츠가 6.93%,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6.83%,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6.32%, 롯데 리츠가 5.43%,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5%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형주와 소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든 리츠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5% 이상 상승한 리츠들을 보면 이제 이 5% 이상 상승한 리츠가 7개였는데 이 7개 중에서 5개 리츠가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SK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롯데 리츠인데요. 이 5개 리츠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5개 리츠입니다. 각각의 리츠,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리츠 시장이 이 5개 리츠 각각의 이슈들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해외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이해 상충 이슈,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 투자자의 신뢰 손상, 부족, 그리고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리츠입니다. 자산 가치와 비교해도 주가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내렸던 리츠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 2월 11일에 또 이제 K 리츠 위클리를 통해서 골이 깊었던 리츠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제 리츠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소 거치면서 그간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이 좀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제로 23.15%나 올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미래에셋 맵스 리츠라고 미래에셋이 AMC인 이 리츠가 15.49% 올라서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두 리츠는 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이제 3,000원을 넘었고요. 다만 아직도 공모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이제 공모가 5,000원인데 비교하면 여전히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0원 초반대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공모가 이상으로 회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이제 주가 흐름상 보면 지난주가 좀 의미가 있는 한 주였는데요.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이 가장 오랫동안 이제 주가가 2,000원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 이런 점들이 컸고요. 또 올해도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리 크리스탈 오피스 상당히 이제 올해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최근 어떤 전반적인 리츠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지난 한 주 동안 6.83% 그리고 올해 들어서 총 21.93% 오르면서 작년 7월 말 이후로 약 8개월 만에 주가가 3,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가장 오랫동안 이게 3,000원 선에 머물렀던 리츠고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번 3,000원 선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3,050원입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이제 SK하이닉스 수출입센터 편입과 유증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던 SK리츠도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고 또 거래량도 크게 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 당시에 실권주들 이제 미매각 물량들을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그 인수했던 물량들이 조만간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로 나올 거다고 전망됐고 실제로 작년 12월 말부터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총 이제 그 당시 실권주 미매각 물량이 이제 603억 정도 됐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비중이 가장 컸었습니다. 전체 물량이 60%인 1억 원을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상당히 부담을 작용했었고, 근데 지난주에 이 한국투자증권이 미매각 물량 약 5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걸 블록딜러 매각을 하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간 한국리츠의 경우에 이 저유동성이 투자자가 신규로 유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장애 요인, 어떤 허들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SK리츠를 보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장 마감 후 기준으로 이제 SK리츠 한 달 동안 일평균 거래량은 이제 62만 1,545주인데 물론 이제 블록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는데 근데 그걸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많은 어떤 주식이 거래가 됐고요. 이 62만 1,545주라는 거는 지난 1년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이제 25만 8,869주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의 경우를 얘기 좀 해볼게요. 롯데리츠도 이런 올해 이제 좀 최근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 좀 크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상장 이후에 이 롯데리츠는 바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이제 리파이낸싱 이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롯데리츠 자체가 어찌 보면 그룹 자체가 또 뭐 대기업 중에서도 다소 이렇게 폐쇄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은 이제 운용력들도 주로 내부 인사들 물론 초기에는 내부 인사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거라든지 어떤 그룹과의 소통은 롯데맨들이 했기 때문에 반면 이제 롯데랑은 물론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지만 외부 투자자와 뭐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의 어떤 그런 파트너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최근 이제 변화를 줬죠. 외부 전문가인 김소연 대표를 이제 대표로 새로 영입을 하고 또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이 깊었던 이제 하락폭이 컸던 앞서 소개한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만 반등을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리츠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섹터에 대한 전문성과 탄탄한 펀더멘털로 주목받았던 리츠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물류센터 분야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그 스폰서 회사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에 투자하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투자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역량도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지난 한 주 동안 5.40% 올랐는데요. 많이 올라서 작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주가가 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일 하루 동안에만 4.17% 올라서 상당히 이제 많이들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15% 정도 올라서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리츠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공급 과잉으로 이제 물류센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문성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진정되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시장이 조금 회복된다고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기록했던 리츠는 1위치 코크랩이 유일했고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2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ETF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인데 최근에 이제 2월 20일에 KB자산운용이 이제 ETF라는 상장을 했었죠. 물론 이제 한국 리츠를 담은 건 아니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맥커리 인프라 대표적인 배당주죠. 맥커리 인프라와 이렇게 리얼티 인컴이라는 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이제 그 글로벌 리츠죠. 미국 리츠 배당주 월 배당 리츠를 편입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였고, 앞서 말씀드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상장 리츠는 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맥커리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주로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프롤로지스, 크라운 캐슬 같은 미국 리츠를 담고 있는 이 ETF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이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리츠에 주로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이렇게 한국거래소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간 미국이나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국내 상장 리츠에 초점을 맞춘 ETF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수인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반적으로 리츠 섹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에 편성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보는 그런 어떤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리츠는 아니지만 국내 대표 배당주죠. 이제 맥커리 인프라를 25% 담아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상장 리츠의 경우에는 서울 3대 오피스 권역과 벨기에와 미국 등에 위치한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를 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배당을 지급하는 이제 ETF고 국내 최저 보수인 ETF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편입 종목들을 보면 맥커리 인프라가 말씀드린 데 가장 많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도 11%,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과 이제 벨기에 오피스를 담고 있죠.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 여기 이제 물류센터 리츠인데 여기도 많이 담고 있고,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로타워라든지 SK 서린빌딩 같은 오피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 대표적인 이제 오피스 리츠고요. 이런 어떤 자산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소식도 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가 최근에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4일에 보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올해 연말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차입금 만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대규모 리파이낸싱이고요. 이 총 이제 리파이낸싱 규모가 7억 2,400만 유로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대출 당시의 조달 금리가 1.0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후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JR 글로벌 리츠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대출이라는 게 보면 연말로 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말의 만기라고 해도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JR 글로벌 리츠도 현지 대주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자문사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1.05% 대출 당시 금리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배당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JR 글로벌 리츠도 실제 최근 유럽 현지 대주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를 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일부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보면, 현재 이제 유럽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5년인 유리보 금리를 중고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이제 유리보 금리가
뭐 전년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해서 2.8에서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대비해서 이제 마진은 1.5에서 2.5% 수준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금리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인상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그래서 보면 뭐 JR 투자운용, JR 글로벌 리츠를 운용하는 AMC인 JR 투자운용도 올해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리파이싱 때까지 금리가 급락해서 이 파이낸스 타워 인수할 당시 수준의 어떤 도달 가능성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배당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 알파리츠 소식입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뭐 이미 저희가 몇 주, 2, 3주 동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인데 글로벌 지수 FTSE EPRA 나리츠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고 지난 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뭐 편입되는 시점은 한국 시간은 오늘 15일 장마감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이 지수에 편입된 리츠가 기존의 SK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이렇게 4개 있었는데 신한 알파 리츠가 편입되게 되면 5번째로 편입되는 리츠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실제로 이 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신한 알파 리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리츠 시장의 소식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많았던 한 주였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어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많이 회복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도 분명 나겠지만, 리츠들이 공모가를 넘어서, 그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런 금리 인하에만 이렇게 매달고 이제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주주들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금리 때문에 억눌려 있을 때는 어쨌든 핑계를 댈 게 있었단 말이죠. 금리를 비롯해서 전체 다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우려가 안개가 걷히고 나면 실질적으로 진금 승부를 해야 될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리츠별로 어떤 전략으로 비전을 제시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